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죠. 자, 이번 주 상당히 힘든 한 주가 진행이 되었는데, 자, 어제 제가 예측을 해드렸죠. 이제 다음 주에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다. 자, 그러고 미 증시 이제 반등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한 발 빠른 예측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루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현실화가 되고 있죠. 지금 이 사후 분석은 이 돈이 안 됩니다. 사후 분석은 돈이 안 된다. 자, 사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지 배짱을 가질 때는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 이 회피를 해야 될 상황이면 회피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후 분석을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때문에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구나. 그렇구나. 이미 결과가 다 나와 버린 이후에 분석을 해봐야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런 상황이다. 사전에 좀 예측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또 돈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아주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지표라든지 그런 차트라든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로 큰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은 트럼프죠. 이 트럼프의 이 전략, 트럼프의 생각,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이제 내리면 아이고 더 내리는가 보다, 큰일 났네, 이제 증시 끝장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르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판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누가 못 봅니까? 전부 다 돈을 다 법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따라다녀가지고는 계속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는 돈이 안 되죠, 제대로.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 또 100% 수익 났다. 그러면 또 매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60% 수익 났다. 매도도 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매도를 해서 또 수익을 많이 내고 있죠, 우리 회원님들. 자, 그리고 이제 이 심리적으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폭락이 나올 때 이게 양털 깎기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끝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알아야지 이 심리 관리가 또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에 보시면, 자, 이 더보기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블로그 누르시면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날 매수 신호를 드리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지만, 과감하게 제가 거의 최바닥 수준에서 또 매수 시그널을 또 드린 그런 상황이죠. 매수 시그널을 또 드렸는데 상당히 또 성공했죠. 어제 최저점에서 매수를,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반등도 일어났고 미증시 폭등을 했기 때문에 또 큰 수익이 또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들도 겁을 내고 던질 때가 있고,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 분간을 해야 됩니다. 분간을 잘 해야지 비록 하락이 좀 컸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더 크게, 더 큰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왜 투자를 하는지, 이 종목을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고 시장을 잘 분석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말 엄청난 흔들기 나올 때 쫄지 마세요. 이런 거를 하루 10번 가까이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하죠. 이렇게 함께 하시면 아마 혼자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성과가 나올 거라 저는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믿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아주 잘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계속 더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발전 안 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겠죠. 자, 지금 자, 미증시가 어제 저녁에 반등이 세게 일어나고 다음 주는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제가 먼저 한 발 빠르게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 현상은 이런 현상들입니다. 현상은 이렇다. 올랐네. 이거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인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지. 자, 증시가 아주 급반등했는데 먼저 급반등한 이 내용을 보시면 구글하고 아마존 빼고 얘는 실적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빼고는 폭등입니다. 폭등. 특히 반도체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는데 엔비디아가 거의 8% 가까이 급등했죠. 그리고 AMD도 8% 가까이 급등하고 크게 하락이 일어나고 나서 저가 매수가 들어서 들어올렸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시가 높이고 또 흔들고 그래서 이건 아니야 못 가 기술적 반등이야 이렇게 좀 흔드는 작업이 나오겠지만 자, 그런 작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흔들렸던 게 이 기술 기업들이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감당되겠냐?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으로 매도를 많이 한 상황이다. 그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해서 주가를 아주 크게 내렸었죠. 양털깎기가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려면 상당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우 5만 선 돌파를 했고 S&P 나스닥도 크게 올랐죠. 자, 그래서 결국은 크게 흔들어 댔지만 막바지에 크게 올라서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거의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고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5만까지 돌파했죠. 엔비디아가 7% 성급등했고 AMD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AI 반도체 좋았죠. 자, 구글은 올해 AI 인프라 중심 자본 지출을 아주 크게 계속 투자할 거야. 그러고 제시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돈이 되긴데 돈이 되니까 그만큼 수확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감당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일축했죠. 아마존 역시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서 연간 자본 지출 2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계속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내렸는데 다시 또 이게 계속 확대를 한다 그러네? 이걸로 다시 올린 상황이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아마존은 자본지출 부담과 일부 시장 가이드 사회 우려로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시장이 또 반등하면은 주가에 반영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에 확산으로 사프락스 수익이 크다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면서 소프트 업종들 크게 하락했었는데 이 부분도 다 반등이 일어났죠. 이게 단번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야, 이거 앞으로 정말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거 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수익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면서 이 분위기로 주가를 많이 후렸었죠. 그래서 제약업종도 FDA 불법 모방 의약품 단속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노보 노디스크가 급등했고 자, 비트코인이 아주 크게 반등했죠. 자, 비트코인은 정기적으로 쭉 가다가 한 번씩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한 번씩 급락이 나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열릴 때 장중에 6만 달러를 한번 터치했죠. 6만 달러 수준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7만 달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해버렸죠. 단번에 급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또 소비자 심리지수도 잘 나왔죠. 2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시장 예상치 상회를 하면서 소비 심리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막 여러분 너무 투자가 많은 거 아니야, 소프트웨어 기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크게 끌어내렸는데, 자, 신용 미수가 전 세계적으로 자신감이 만발하다 보니까 많이 자랐죠, 양털이.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돈들을 한번 싹 깎아냅니다. 깎아서 아주 낮은 가격에 다시 밑에서 받아가지고 사서 올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막 겁나는 분위기 만들어서 큰 세력이 엄청나게 집어 던져버리면 당연히 내려있죠. 그러면 이제 이 코인의 선물들이 또 이렇게 청산이 되면서 하락이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되죠. 그렇게 만들고 밑에서 어느 시점에 싹 모아버리죠. 모아서 다시 사서 올린다. 개미들 털고 다시 밑에서 끌어내려서 다시 사서 올리면 또 개인들이 또 따라 붙죠. 그러고 가다가 한번 또 내리시고, 이런 상황들이 정기 행사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양털깎기 제대로 한번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용 미수가 정말 많이 올랐죠. 이 부분을 이틀 연속으로 지수로 5% 하락에 5% 하락, 어제 오전까지 이틀 만에 지수로 10% 하락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신용과 미수가 엄청나게 반대 매매가 쏟아진 상황이다. 한번 실컷 잘 털어냈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기관이 먼저 매집을 해서 담아버렸죠. 담고 미증시 급등, 그리고 코인도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10조 넘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쪽에 매도하면서 지금 총알이 12조 정도 총알이 마련된 상태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총알을 쏘면은 강력하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털어버리고 급등 형태로 진행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욕심 많은 돈들은 다 털려 나가게 돼 있다. 그게 양털입니다. 양털. 신용 미수 욕심으로 들어온 그런 인생 뭐 있어, 이런 것들, 이런 돈들 한번 확 털어버리고 밑에서 잡아서 올리다가 이런 소리 나오면 갭으로 띄어서 올려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쿠하고 또 따라 잡으면 또 찍어 누르고, 이런 작업을 또 흔들어 대면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게 주식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래 좀 보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들과 트럼프의 심리,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면 되는 거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으로 한 발 앞서서 이러이러 할 겁니다 라고 한 부분이 지금 적중률이 지금 100%죠. 100%.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 연준 발언 보시면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지명자 케빈 오시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이 케빈 오시 지명을 하고 나서 증시가 크게 흔들렸죠. 자, 그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죠. 엄청나게 똑똑한 인물입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금융시장이 지난주처럼 금요일을 제외하고 목요일처럼 아주 큰 하락이 일어나고 요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가만히 바라볼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쳤다라고 하는 것은 양털깎기가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런 발언을 또 한마디 했죠. 자, 이 케빈 오시는 매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유지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을 거다, 이런 논리를 세워서 크게 하락시키죠. 그래서 금, 은,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농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독립성을 매우 존중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 한번 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소송이 있다. 취재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는데, 논란되면은 에이 농담인데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까? 에이 농담. 그 주가는 올라가죠. 그래도 이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이건 농담이다. 그렇게 무마하면 됩니다. 강달러 정책을 기조 유지를 하고 세금 정책, 무역 정책,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핵심 광물, 주권 강화 등을 통해서 자본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다. 자, 베스튼 장관은 이러한 정책 조합을 통해서 미국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시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시장으로 돈이 계속 더 들어올 거다라고 또 이렇게 구두 개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그럼 사야지. 실컷 양털깎기 하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올릴 때가 되니까 이런 소식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날 왜 아주 더 크게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올까? 자, 반도체는 먼저 뭔가 미증시가 이렇게 움직일 거를 알았다라는 듯한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죠. 어제 그런 서킷 브레이크가 사이드카 발동하고 7%까지 하락을 하다가 이게 7% 하락에서 7% 상승으로 마감하고 이런 모습까지 보인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마치 이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매수 들어오고 기관이 많이 매수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현금이 엄청나게 확보가 된 상태죠. 그래서 반도체는 먼저 반등이 좀 일어나셨고, 그리고 워낙에 크게 올라섰기 때문에 반도체 월요일날 아주 강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테슬라도 크게 급등했죠. 그리고 그 외에 다 급등이다. 다 급등이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반도체든 2차전지든 원전이든 바이오든 전부 다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시가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먼저 많이 올라서면서 따라잡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시가 높이고 또 흔드는 작업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계속 가겠다라는 분위기라서 더 가는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전지 쪽이 어제 하락폭이 좀 컸죠. 에코프로 7%까지나 하락하고, 이런 삼성이다이도 아주 많이 하락을 했었죠. 거의 7%까지 하락을 했다가 좀 땡겼는데 여전히 하락이 좀 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면 시간차의 흐름을 좀 줄 수도 있겠지만, 역발상의 움직임으로 반도체가 강하니까, 반도체가 강할까요? 그러면 반도체에서 일단 이 메이저들이 높게 시에서 쫄리다가 차익 실현해버리고 다른 섹터로 움직이고 시간차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그게 바이오가 될지, 2차전지가 될지, 방산이 될지, 조선이 될지, 자동차가 될지, 로봇일지 그건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월요일날 예상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이틀 동안에 엄청난 흔들기를 통해서 신용 미수를 탈탈 털었죠. 상당히 많이 털어냈습니다. 상당히 많이 털어냈고, 2월 4일 기준으로 미수금이 1조 2,600억 정도 됐었는데, 1조 2천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이 6일날 어제죠.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낮게 시작을 해버렸죠. 그리고 팍폭락을 시켰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또 엄청나게 나왔을 거고 아주 싸게 나갔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욕심내서 들어온 이 자금들을 다시 들어오려고 보면은 돈이 완전 박살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1억 원씩 사놨다. 반대매매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뭐 6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용도 이제 많이 털렸겠죠. 당연히 반대매매가 많이 나왔을 거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총알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기관은 미리 선취매를 또 했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또 나오느냐. 자, ETF 요즘 활발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와, 이렇게 다시 급등을 했구나. 상승의 풀베팅이다.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ETF 그리고 곱하기 ETF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융투자가 또 기계적인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저렇게 급등을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오겠죠. 반도체 먼저 들어오고 뭐 할 텐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틀 동안에 12조를 팔아놓은 상태니까 얘들도 들어올 거고 기관도 들어오겠죠. ETF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많이 매도하는 걸로 잡힐 거고 ETF에 금융투자로 들어오는 그 돈들은 기관으로 잡힐 겁니다. 근데 그 돈도 결국은 금융투자로 잡히는 쪽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밀어넣어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자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려고 하는 주체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강한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로 돈이 막 들어올 거고 와 진짜 다시 살아난구나 다우고 5만 돌파했네 막 그러고 이제 양턱하게 또 다 이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도 여기서 굳이 여기서 더 밀어내리겠다 하면은 얘들이 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세게 나와서 짓누르는 것도 힘들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도 아주 풍부해질 거다. ETF로 돈이 들어올 거고 외인들은 총알 12조 확보했고 기관도 총알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1조 정도 들어온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내내 다음 주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수익률 게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항상 이게 욕심이 문제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좀 차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심리 관리를 해드리죠. 심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흔들려 버리고 욕심이 좀 들어와 버리면 이 수익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는 어느 정도에서 좀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또 욕심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된다. 아주 냉정하게 제가 살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심리 관리를 잘 하고 욕심 관리를 잘 하고 또 공포 관리를 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유동성 파티 장세입니다. 유동성 파티 장세.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가 있는 이 시대에 뭐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거에 너무 또 내리면 또 폭락론자들이 나와서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내가 폭락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이제 또 막 나가지고 뭐라 할 겁니다. 그런 거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중립을 딱 받고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고 일본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용미수 그리고 심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예수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증시의 흐름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이 포지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차트 흐름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해야 시간 투자 많이 해야죠. 저는 이제 맨날 이것만 하니까 그런 걸 이렇게 읽어내는데 시간이 좀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에 비하면 아주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탁탁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막 돌려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된다. 보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괜찮다 하면은 버티는 거고 아니다 좀 팔았다가 다시 사야겠다 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단기간에 많이 났죠. 그러니까 단기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실현했죠. 한 30%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부 다 내려버렸죠. 다부. 얘도 수익 많이 내고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또 많이 내렸는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또 강세를 보일 만한 부분들 또 저 PBR 주들 주가 누리기 방지법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너무 이렇게 여기 가네 여기 갔다가 여기 가네 여기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오른 거 따라잡았는데 좀 더 오르다가 내려버리면 여기 아닌가 봐. 여기네. 또 이제 간다 위에 딱 따라잡았는데 좀 오르다가 내려버리면 저건가. 증시는 폭등하는데 하루에 한 3-4번 왔다 갔다 했다가 마이너스 5% 6%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움직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익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는 시기다 그러면 그때는 좀 움직일 필요가 있죠.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또 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제 같은 날은 이거 제가 매수 신호 드리니까 아마도 지금 나 매수 못해 아마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지만 증시 전 세계 증시가 비트코인도 폭락하고 금도 은도 다 폭락하는데 지금 주식을 사라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들 텐데 제가 보는 이 시각 관점과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이 관점이 똑같으면은 수익이 나기 힘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은 다 돈을 잃는 게 이 주식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 이 심리를 흔들어대고 이거는 마치 분명히 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끝났어, 안돼 이거 이제 끝장났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도를 하면은 이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 약해지면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좋아지면 이제 살았다 뭐 이렇게 또 영상 유튜브들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중심 잡지 못하고 핵심을 짚지 못하면 상승장에서도 돈 벌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휘둘리다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공부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올라갔구나. 그렇구나. 그거 알면 뭡니까? 돈으로 연결이 안 된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쉽지 않겠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거의 제 예측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심리학 부분까지 다 같이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아주 극대화될 거다. 지금 엄청난 투자 시대죠. 주식시장으로 돈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올 겁니다. 털어낸 개인들이 다시 사려면 프리미엄 많이 붙여서 사시오. 주말에 불확실성을 피해서 매도를 해놓은 개인들이 저리 급등이 나왔는데 프리미엄 조금만 붙여서 나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일단 시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될 거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은 좀 보면 합니다. 보면. 주말은 좀 편안하게 지난주에 이번주에 많이 고생을 또 하셨을 텐데 주말은 정말 이제 기대감으로 잘 보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